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틀랜타와 워싱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더는 9월 이후 다시 빅리그로 올라왔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우한 유망주로 선발 기회도 받았지만 팀의 선발 전력이 워낙 빼어났기에 기회를 이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신인왕이 유력한 스펜서 스트라이더 못지않게 팀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투수이죠. 에스피노는 선발로 그리 인상적인 기록을 내지 못했기에 최근 불판에서 등판 중입니다. 베테랑으로 9위가 빼어나다 보기 어렵지만 1이닝 정도를 소화하는 건 가능하죠. 4가지의 브레이킹을 던지기에 수싸움에서 우위를 기대할 만합니다. 마무리로 나선 젠슨이 9회 주춤하며 위기에서 빠졌던 수요일 경기였지만 승리한 애틀란타입니다. 선발에서는 엘더가 안정적인 투수라 보긴 어렵고요. 빅리그 복귀 이후 잘 던지고 있고 상대는 불펜데이입니다. 또 언제든 장타를 가동할 선수들이 즐비한 애틀란타이기에 득점 기대치에서 상대보다 월등합니다. 애틀란타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밀워키와 뉴욕 매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승에 성공했었지만 지난 경기에서 양키스를 만나 난타당했습니다. 3이닝 동안 안타를 7개나 허용했는데 특유의 패스트볼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힘있는 타자 상대로 피해가는 피칭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죠. 워커는 최근 2경기 연속 QS 플러스에 성공하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에서는 카라스코와 베싯 등 13승 이상을 따낸 투수들이 있지만 선발로만 10승 투수를 4명이나 배출한 매치의 핵심 자원입니다. 수요일 초반 카라스코의 실점 허용으로 밀리던 경기를 린도의 결정적인 스리런을 앞세워 뒤집은 매치의 최근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워커도 이닝 소화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이기에 매치가 초반부터 리드를 잡을 수 있고요. 밀워키는 투타 불균형 속에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치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신시내티와 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더슨은 직전 세인트전에서 시즌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후반기에 빅리그로 올라와 팀의 기대를 그다지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미 있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9위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컨트롤은 경쟁력이 있죠. 단 카운트를 잡기 위해 던지는 패스트볼의 로케이션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시볼드는 2달여 만에 빅리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워낙 부상자가 많은 보스턴 선발진이고 포스트 시즌 진출도 물 건너갔기에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받고 있는데 그 역시 다시 기회를 받았죠. 루키로서 인상적인 피칭을 하지 못한 시볼드이기에 보스턴도 선발의 우위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JD 마르티네즈와 데버스, 보가치 등 중심 타선이 폭발하는 보스턴이 앤더슨을 난타할 수 있습니다. 신시는 잘 던지던 타선이 주춤하고 있기에 보스턴에게 연패를 당할 것입니다. 보스턴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템파베이와 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는 3연승에 성공하며 선발 10승에 성공한 이후 2경기 연속 난타당했습니다. 1이닝도 버티지 못한 양키스전에 이어 지난 경기에서도 안타를 9개나 맞으며 4실점 패배를 당했죠. 맥컬러스는 부상에서 돌아와 나선 6경기에서 3승을 따내면 물론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5플러스 이닝 소화와 함께 2실점 이하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습니다. 리그 최고의 커브를 던지는 투수이고 투심과 체인지업 등 플러스 구종도 많습니다. 선발 10승을 따낸 베테랑 클로버지만 최근 패스트볼 9위 하락으로 고전 중입니다. 터커를 비롯해 속구에 강한 타자들이 나설 휴스턴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요. 휴스턴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마이애미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자르도는 최근 다소 기복 있는 성적을 내긴 했지만 알칸타라를 제외하면 팀에서 가장 나은 후반기 페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차례 QS를 기록하며 이닝 소화를 잘했죠. 스트로머는 지난 경기에서 QS 플러스 동반 승리를 따냈습니다. 부상 여파로 인해 팀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진 못했지만 여전히 빅리그 선발로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는 베테랑임입니다. 최근 성적도 빼어난데 4경기에서 2차례 QS 플러스를 기록했고 2점대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좌투수 상대로는 그나마 득점을 뽑아내고 있지만 좋은 우투수 상대 성적은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습니다. 스트로먼이 최근 4차례 마이애미전 등판에서 2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점도 있고요. 컵스는 최근 불펜이 안정적이기에 투수 운용을 잘할 수 있고 타선의 득점 기대치에서도 상대보다 낮습니다. 컵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와 토론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러는 부상으로 인해 한 달 정도를 빠져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황에서 등판해 친정팀인 매치 상대로 연패를 당했었는데 확실하게 몸 상태를 끌어올려 복귀했죠. 건강하다는 전제 아래서는 디그롬과 스트라이더 등 리그 최고의 구위를 자랑하는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투수입니다. 가우스먼은 최근 2경기 연속 5실점하며 고전했습니다. 양키스와 볼티모어 등 순위 경쟁 중인 팀들 상대로 모두 승리하며 4연승의 상승세였는데 다소 한풀 꺾인 최근이죠. 그래도 리그에서 볼산비가 7대1을 넘고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선발 자원이라는 매력은 충분합니다. 와카 경쟁에서 그들이 가장 기다렸던 에이스 잭 휠러가 돌아와 홈에서 나서는 필라지만 가우스먼도 휠러 못지 않은 투수
투수입니다. 또 휠러가 부상 복귀전에서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을 점도 감안해야 하겠고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최고의 성적을 내는 체프먼을 비롯해 커크와 비셋, 스프링어 등 주축 타자들이 모두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는 토론토가 1승을 더 추가할 것입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볼티모어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스는 최근 2경기 연속 난타당하며 패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유일하게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출전한 선발로 10승도 따냈지만 후반기에 와서 다소 고전 중이죠. 매닝은 시즌 후반기에 들어와 디트 마운드의 미들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QS를 2차례 기록했고 한 경기를 제외하면 볼넷을 1개 이하로만 허용했습니다. 아직 24세의 어린 투수임에도 컨트롤이 안정적인 점이 인상적이죠. 사실상 와카 경장에서 멀어지는 볼티인데 이번 시리즈 들어 팀 타선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생산력을 내지 못하고 있고 테이블 세터진의 출루도 줄었고요. 최근 가장 믿을 만한 선발인 매닝이 나서기에 선발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득점권 생산력이 살아난 디트가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뉴욕 양키스와 피츠버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베리노는 부상으로 인해 2달 정도를 부상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대보다 빠르게 부상에서 벗어나 다시 마운드에 복귀했는데 그의 이탈 속에 팀이 후반기 승수 추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콘트레라스는 이번 시즌 피츠버그의 확실한 히트 상품입니다. 지난 시즌 데뷔에 한 경기에만 나섰던 루키인데 선발로 충분히 능력을 증명했죠. 최근 4경기에서는 2승을 따냈는데 평균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1점 정도만 내줬습니다. 수요일 8회까지 4점을 뒤졌던 경기를 9회 끝내기 만루포로 승리한 양키스의 기세가 이어질 것이고요. 또 홈팬들 앞에서 시즌 60호포를 터뜨린 저지도 언제든 콘트레라스의 속구를 담장너머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베리노가 복귀전에서 5이닝 정도를 소화하겠지만 필승조가 건재한 양키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텍사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닝은 연승에 성공한 이후 나선 5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최소 실점이 3점일 정도로 고전 중입니다. 그레이가 부상으로 제대로 로테이션을 돌지 못했고 오토와 라간스 등 루키들이 하위 선발을 맡는 등 어수선했던 텍사스에서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은 유일한 투수긴 하지만 승리와는 연이 없었죠. 데이비스는 승리를 따냈던 미네소타전 이후 다소 난조에 빠졌습니다. 4경기의 등판에 3패를 당했고 방어율이 7점대를 넘고 있고요. 웬만하면 안고 죽는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좌완 파이어볼러임에도 데뷔팀이 빠르게 포기했는데 이적한 팀에서도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더닝이 최근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쉽게 물러서는 투수는 아닙니다. 또 텍사스 타선이 데이비슨의 속구 위주 투구를 초반부터 공략할 수 있고요. 리드오프 마커스 시미온을 시작으로 상대 투수를 두들길 텍사스가 타선의 힘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캔자스시티와 미네소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치는 최근 4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6경기 연속 3실점 이상 하며 한 차례도 QS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이긴 하지만 확실한 브레이킹볼 결정구가 없다는 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5번은 3달 만에 다시 빅리그로 돌아왔습니다. 부상자가 많은 미네소타 선발진에서 잘해주던 투수였는데 부상으로 인해 오래 빠져 있었죠. 그래도 지난 복귀전에서 디비전 리더인 클브를 만나 무실점으로 5이닝을 틀어 막았습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후반 역전을 허용하며 패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는 선발의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버도 경험이 풍부한 투수라 보기 어렵지만 5이닝 정도 소화는 늘 기대할 만합니다. 장타 허용이 많은 린치를 코레아와 케플러, 산체스 등이 두들길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클리블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린은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팀에게 장기 계약을 받아냈는데 부상으로 인해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7경기에서는 패배 없이 5승을 따냈고 그 기간 QS를 6차례나 기록하는 등 최고의 현재를 보내고 있죠. 맥켄지는 최근 2경기 연속 QS 플러스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커리어 100이닝을 넘었고 이번 시즌에는 170이닝 이상을 소화 중입니다. 플랫하게 부상 이탈과 비보의 기복 속에서도 팀이 예상을 깨고 디비전 1위를 질주하는 데는 그의 뚜렷한 성장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수요일 경기에서 극적인 연장승을 따낸 기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미레즈와 히메네스, 네일러 등 주축 타자들이 제 몫을 하고 있고 패스트볼 대처도 좋고요. 화삭은 에이스를 내고도 경기를 내줬는데 린이 호투한다 해도 경기 후반부를 책임질 투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클블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콜로라도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케스는 최근 등판에서 QS 플러스를 기록했음에도 패했습니다. 애리조나 상대로 난타당한 경기도 있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3경기에서는 모두 QS 플러스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이닝 소화를 했죠. 웹은 지난 등판에서 다저스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습니다. 투심은 안정적으로 제고됐지만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을 줄이지 못했고요. 그래도 지난 시즌에 이어 선발로 12승 이상을 따내며 샘프의 에이스 역할을 충실하게 한 투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팀의 1선발 역할을 해주는 에이스이지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쿠어스필드에서도 투심과 슬라이더 등 땅볼 유도 구종을 던져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웹과 달리 마르케스는 홈에서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샘프 타선이 이번 시리즈 들어 터지는 점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샘프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오클랜드와 시애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플리알리아는 4연패를 당했습니다. 그 기간 휴스턴전 QS가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페이스는 떨어진 상황이고요. 패스트볼은 구성 유지와 더불어 위력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슬라이더 컨트롤이 무너졌습니다. 레이는 최근 2경기 연속 난타당하며 패했습니다. 대단한 8월을 보내며 지난 시즌 싸이 영상 위너의 위용을 되찾은 것으로 보였는데 애틀란타와 에인절스 등을 상대하며 홈런 허용이 있었죠. 오클에게 수요일 경기를 내주며 다소 주춤한 시애틀이지만 전체적인 투타 균형에서는 상대를 압도합니다. 또 레이가 장타 한두 개를 내줄 수는 있지만 리빌딩 중인 오클 타선 상대로는 충분히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죠. 카프리엘리안이 반등하지 못하고 부진한 최근이라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소가 되겠습니다. 시애틀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샌디에이고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넬은 최근 4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고전했던 다저스전 한 경기를 제외하면 선발로서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본인의 경기를 책임졌죠. 그 기간 이닝당 삼진을 1.3개 이상 잡아냈고 방어율도 2점대였습니다. 미콜라스는 최근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에서 시즌 내내 웨인 라이트와 함께 상위 선발 역할을 잘해준 투수인데 후반기 페이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뛸 때부터 구위보다는 제구 위주로 경기를 잘 풀어가는 투수였기에 체력적 부담은 크진 않지만 장타 허용이 늘어난 게 아쉽죠. 통산 700홈런에 단 2개를 남겨두고 있는 리빙 레전드 알버트 포올스가 좌투수 상대로 워낙 강점을 보이지만 스넬은 97마일의 포심과 더불어 안정적인 브레이킹볼 구사로 우타자 상대로도 본인의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진한 미콜라스 상대로 마차도와 드루리가 해결해줄 샌디가 중요한 1승을 더할 것입니다. 샌디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LA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주춤했던 샌디에고 연전을 지나 지난 경기에서 승리하고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라이벌인 샘플을 원정 에서 상대했는데 5이닝을 셧아웃 시키며 완벽한 승리를 챙겼죠. 싱커의 커맨드와 컨트롤을 확실하게 잡았기에 상대 타선에게 안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범간어는 9경기에서 6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한 차례 QS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소 안타 허용이 6개일 정도로 고전 중입니다. 포심 평균 구속이 90마일에 불과한데 주목인 슬라이더와 커브 등도 전성기에 비하면 구종 가치가 너무 하락했죠. 범간어는 현 상황에서 코빈과 루키드 정도를 제외하면 어떤 투수에게도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다저스 타선이 최근 범간어 울렁증을 확실하게 털어내고 공략 중이기에 타선의 우위도 확실하죠. 애리조나를 상대할 메이가 압도적인 구위로 상대 타선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다저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